안녕하세요. 9월의 북 오브 더 먼스 이달의 북살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새로운 도서를 추천해 주실 분은 모니카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에 공채 2기로 입사한 MTG 팀 1의 모니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니카가 첫 번째로 추천해 주신 책은 슬픔의 위안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일반적인 슬픔이 아니라 사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아직은 너무나도 먼 얘기로 느껴지는데 이 책을 읽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작년 10월쯤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소중한 어떤 누군가가 죽음으로써 잃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뭔가 와닿는 건 없었는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이북을 뭘 살까 이렇게 뒤져보다가 알고리즘이었는지 뭐 메인에 뜬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읽어볼까 하고 사서 구매해서 그때 이북으로 읽었던 책입니다. 책에서는 슬픔을 말로 토로하거나 글을 쓰는 것이 마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모니카는 슬픔을 대면할 때 주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시는 편인가요? 둘 다 하는데요. 제가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털어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되게 깊은 이야기까지 하지는 않으니까. 제가 이제 속으로 담아둔 것들은 글로 써내고, 일기장이라고 하기는 좀 거창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 써서 그냥 다시 안 보는 그런 노트 같은 것들에다가 써놓고 잊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슬픔에서 회복하는 방법으로 휴식을 취한다거나 스포츠 활동을 하는 등의 9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던데요. 모니카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는 슬픔 회복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슬픔이라는 거를 사실 되게 회피하는 게 저의 예전의 어떤 방식이었는데요. 그냥 다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누군가랑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류의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좀 사람들하고 그 슬픔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되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 이후로는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혹은 소설책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슬프지 않은 류의 소설책들을 보면서 그냥 제가 느끼는 다른 감정들에도 같이 집중을 하면서 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모니카가 두 번째로 추천하는 책은 온말 김요비 작가의 있는 그대로 눈부신 너에게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추천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SNS를 보다가 되게 와닿는 글귀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게 너의 꿈이 너의 불안이 되지 않기를, 너의 노력이 너의 불면이 되지 않기를 이라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계정을 팔로우를 했는데, 그분이 알고 팔로우한 건 아닌데 그분이 아이콘에 사랑을 했다라는 노래의 작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글들이 다 되게 노랫말 같고 시 같고 좀 일상생활에서 여유를 찾기가 되게 좋은 글귀들이 많이 모여있는 책들이고 문장들이어서 좀 바쁘신 분들에게 좀 따뜻한 문장들 많이 읽어보실 수 있었으면 해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책을 읽다 보면 소소한 일상에서 의미를 찾고 또 위로를 받는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모니카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버스를 타고 퇴근을 해요. 근데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그 버스에 보면 한 자리씩 있는 막 노약자석 같은 자리들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뒤에 계신 분이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툭 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뭐지? 하고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할머니가 거기 모기가 앉아 있었다고 제 어깨에. 근데 그때는 제가 왜 모기가 옷 위에 앉아 있는데 무슨 상관인데 왜 모르는 사람을 치지? 이러면서 그냥 가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되게 가족이나 아끼는 사람한테나 모기 같은 걸 이렇게 털어주지. 사실 제가 모르는 사람이 앞에 앉아 있는데 모기가 앉아 있으면 모기가 앉아 있든 뭐가 앉아 있든 그냥 냅두고 갔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저를 생각해서 벌레를 이렇게 털어주신 게 되게 따뜻하게 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일상에서의 그냥 소소한 따뜻함?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책에는 서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마음에 드셨거나 인상 깊었던 서파가 있었나요? 사진인데 교보문고인가? 어떤 서점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매일 출퇴근 때 마주보는 풍경들이 되게 비슷한 거예요. 다만 이제 책 대신 스마트폰을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그런 거 보면서 뭔가 예전에는 책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점점 책을 안 읽고 스마트폰으로 뭐 기사나 그런 것들 보면서 더 이상 종이책을 못 보게 되는 순간들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되게 익숙한 풍경인데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게 재밌었던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실 직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친구들이 맨날 저를 놀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감성이 없는 차가운 인간이라고 그렇게 놀리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감성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는 거라고 핑계를 댔어요. 근데 이게 짧아요. 글이 하나씩 읽다 보면 되게 한 3페이지가 채 안 넘어가는 글들이 모여져 있는 거라서 시간이 없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하루에 한 에피소드 정도 읽어주시면 그래도 너무 삶이 퍽퍽하다 싶을 때 약간 응급 키트 같은 느낌으로 감성과 여유를 좀 채워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니카가 추천하는 마지막 3번째 책은 I am Story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이 책은 스브스 뉴스로 유명한 하대석 PD님께서 지으신 책이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콘텐츠라던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천재성을 꺼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사실 요즘 저는 콘텐츠 산업이 어느 정도 약간 제조업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그런 어떤 형식을 통해서 콘텐츠라는 자료를 소급받고 그거에 대해서 뭐 구독료는 뭘 지불하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만의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런 분들이 읽으시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직원분들께 추천해주고 싶은 구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책에서 되게 강조하는 건 2가지거든요. 공감이랑 진정성이랑. 그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이해하고 그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뭘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편리한 방법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는 그 상황을 떠올려봐라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가장 압축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인 것 같아서 그
구절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자는 저마다의 천재성이 있지만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그 능력이 발휘되지 못한다고 말하는데요. 모니카께서도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평가는 늘 두렵죠. 평가는 학생 때는 뭐 성적 받고 취업 준비할 때는 취업 통지, 합격 통지 그런 거 받고 취업에서는 인사평가 이런 거 하니까 항상 평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무언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되게 집착하고 안 좋은 평가 받으면 막 하루 종일 우울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가도 결국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 둔 어떤 그런 기준이고 그거에 너무 연연하고 그거에 나를 맞추게 되면 사실 그 평가 바깥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발전이 없고 그거는 전혀 제가 뭐 거기에 저의 장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 기준의 바깥에. 그래서 너무 평가에만 매달리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모니카께서 추천한 3권의 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책을 읽으실 PT코리아 직원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사실 커리어적 성장도 중요하고요. 뭐 표면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수치적, 정량적 그런 성장도 중요한데 사실 내면의 성장도 진짜 가장 소홀하기 쉽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들이나 그런 지금 현재의 내 내면의 어려움 그런 걸 피하지 말고 잘 돌보셨으면 좋겠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하나씩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다들 바쁘시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런 거라도 낙이 있어야 내가 또 내일을 또 살아가고 하니까요. 다들 힘내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루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일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